GCD에 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왜 동시성 프로그래밍이 필요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스레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맥북도 마찬가지지만 PC 사양에는 뭐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뭐 4코어, 8스레드, 8코어, 16스레드 뭐 이런 어떤 컴퓨터의 사양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6코어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즉 일을 하는 녀석이죠. 핸드폰에서 일을 하는 녀석이 6개가 달려 있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정확하게 몇 개의 스레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12개 스레드 이상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유튜브 자료를 제가 이제 요 자료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여기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면 코어와 스레드의 개념을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레드의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에는 6개의 코어가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앞에 유튜브 강의를 조금 참조해 보시면 결국에는 일을 하는 녀석이 6개 이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12개의 스레드, 그러니까 12개 이상의 일을 하는 컴퓨터 일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벅였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앞에서 이제 예시로 드렸던 부분, 버벅였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걸 그림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폰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습니다. 6코어라면 최소한 아마 12개의 스레드가 있을 거고, 이제 유튜브 강의를 조금 참조해서 보시면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스레드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녀석들, 스레드를 이제 일하는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녀석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왜 버벅였느냐 이것들을 보자면 일하는 녀석들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버벅였던 처리들 한 개의 스레드에서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버벅였던 겁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이제 앱이 왜 버벅이는지 커맨드 7을 눌러서 어떤 스레드가 위아래로 스크롤 할 때마다 어떤 스레드가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잘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스레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녀석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스레드에서만 계속 일을 시키고 있었고, 근데 우연치 않게도 그 녀석은 이제 화면을 관리하는 녀석이고, 그래서 화면을 관리하는 아이한테 계속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버벅였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동시성 프로그래밍 처리와 관련되어서 접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 못할 만큼 작은 일들을 첫 번째 스레드에서 아마 처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버벅이는 현상이 있지 않았고,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코드들을 쳤겠죠. 프린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스레드가 엄청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1번 스레드에서 계속 일을 시켜도 버벅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버벅이는 현상을 만나는 만큼 엄청나게 일을 첫 번째 스레드에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버벅이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드린 자료에 보시면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이 있고 이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프리뷰라고 한 거는 첫 번째 요 왼쪽에서 클릭을 하셔서 이제 만약에 이 왼쪽 화면이 안 보이신다면 이거를 눌러가지고 옆에 목차를 보실 수 있고 거기서 첫 번째 프리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코드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여기 정의가 되어 있죠.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 안에 프린트, 시작, 완료,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완료, 세 번째 시작, 완료, 네 번째 시작, 완료 뭐 이런 것들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이 여기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포문을 통해서 이제 프린트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뭐 사실 이제 15개의 뭐 15개의 작업을 반복문도 실행하고 여러 번 실행하는 사실은 이런 작업조차도 사실은 아주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버벅이는 현상이 없었던 거고 그런 현상들을 지금까지는 아마 만나보시지 못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한 테이블 뷰에 구성된 이 이미지 하나 자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고 이미지 파일을 또 변형하고 그 다음에 셀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테이블 뷰에 셀이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런 셀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고 1번 스레드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소화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벅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서 드리자면 1번 스레드에서 일을 하는데 태스크 1, 태스크 2 작업들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mm마다 리프레싱을 해줘야 되는데 화면을 리프레싱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를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버벅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실생활 예시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가볍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복사집을 차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복사집을 차리고 싶어가지고 복사기를 뭐 한 12대, 16대 뭐 이 정도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복사기를 이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여러 개 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저의 복사 일 처리를 계속 한 대의 복사기로만 처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작업들, 복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다른 복사기 위에다만 올려놓으면 분명히 이렇게 복사를 처리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위에 있는 기능들을 잘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한 대의 복사기로만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버벅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거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일을 하는 녀석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처리를 이 다른 스레드에 분산시켜서 처리하지 못해서 이제 한 곳에서만 처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동시성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강의는 어떻게 다른 스레드로 일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스레드로 일을 분산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작업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분산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다루는 용어는 작업을 어떻게 다른 스레드에서 동시에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로 동시성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iOS 프로그래밍에서는 작업을 대기 행렬에만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OS가 다른 스레드로 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 행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대기 행렬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Q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행렬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고 했고, 우리는 이렇게 대기 행렬에만 넣기만 하면 알아서, 이제는 이런 코드만 짜기만 하면 알아서 iOS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스레드를 찾아서 일을 분산시키는 이런 개념이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이제 작업들은 대기열에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배치가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선입선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들어온 녀석이 먼저 다른 스레드에 배치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물론 먼저 배치가 됐다고 해서 그 작업이 먼저 끝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작업을 Q로 보내자. 작업을 Q로 보내는 코드를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 스레드에서만 하고 있던 작업을 Q로 보내면 우리의 할 일은 끝이 납니다.